안녕하세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강희롱의 팩트 이슈,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요. 많은 분들이 반응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콘서트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희롱 국장님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희롱 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댓글 보시고 좀 놀라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많이 놀랐습니다. 네.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셔서, 물론 당연히 우리 임영웅 씨 응원 격려가 먼저이겠지만 임영웅 씨 소식을 전달하는 저한테까지 네. 그렇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저는 국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풀어주실지가 진짜 궁금한데요. 오늘은 임영웅 씨가 영화 비상선언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누가 초대했나 그거를 네. 알게 되면 꼭 알려주겠다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이제 전화 인터뷰 때 사실은 갑작스럽게 전화를 이제 하셨는데 네. 저도 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지 사실 궁금하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꼭 우리 이현경 똑TV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사실. 네. 알아봤는데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수석사에서 잘 몰라요. 제가 수석사 분들하고도 가장 먼저 좀 궁금하니까. 근데 저희들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초대는 임영웅 씨한테 직접 온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계속 취재를 하셔서 다각도로 확인한 내용을 지금부터 풀어주신다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일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임영웅 씨가 영화 비상선언 VIP 시사회에 참석해서 언론에 진짜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비상선언이 칸에 출품했던 비경쟁 부문이죠. 출품했을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고 지난달에 이제 25일날 시사회 때 초대받은 얼굴들이 너무 톱스타들이 많아서 도대체 이 많은 스타들이 어떻게 다 초대받았을까. 근데 일부는 공개가 됐잖아요. 네. BTS 방탄소년단 지인 같은 경우는 김남길 배우가 초대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초대자들 중에서 임영웅 씨는 과연 누가 초대했을까? 알고 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아니요, 방송 이해만을 이렇게 쪼는 맛을 배우시면 이제 예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누군지 전해주시겠죠. 댓글을 보면 VIP 시사회가 지인을 통해서 초대된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초대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아무나 초대한다고 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셀럽들은. 그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콘서트 진행 중이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지금. 굉장히 바쁘죠. 바쁜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의 특별한 초대가 아니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임영웅 씨를 초대한 분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기사를 며칠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고 네네.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전해주신 소식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비상선언의 한재린 감독이 임영웅 가수를 초대했다. 저희 댓글에도 그런 걸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임영웅 가수를 초대한 것이 영화의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강희롱 국장님께서 확인되면 얘기해 줄 텐데 아직까지는 누구의 초대로 시사에 왔는지 확인이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재린 감독이래요. 신의 한 수라고 말했대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진짜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재린 감독은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 정도 되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그렇죠. 한재린 감독은 유명한 감독이고 그래서 이런 대작을 내놨을 때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한재린 감독이 아니고 한재린 감독은 아니고 다각도로 취재했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 사람에게 물은 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석사 분들도 잘 모르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석사분 가장 가까운 분들인데도 그분들도 임영웅 씨가 누구한테 직접 초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근데 다만 연결고리가 우리들의 블루스의 동명 OST 곡을 부른 인연 그리고 또 이병헌 씨의 오랜 팬이었던 임영웅 씨
그리고 그날 우리들의 블루스의 작가인 노희경 작가가 비상선언에도 같이 초대가 됐고요. 그래서 소속사를 직접 거치진 않았지만 그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가 엄청 화제였죠. 드라마가 네. 그 기간 동안에 노희경 작가 그리고 임영웅 씨가 주인공 이병헌 씨하고 했던 교감이 네. 연결이 돼서 임영웅 씨는 BH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통해서 이병헌 씨 직접 연결이 닿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사는 많은 거를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임영웅 씨가 개인적으로 초대받은 영화 시사에 VIP로 초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라운 부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네. 뭐 독자분이 주셨다는 그 영상을 저도 봤지만 굉장히 그 장면이 걸음걸이가 이게 네. 워킹만 봐도 당당한 그 모습. 뭐 임영웅 씨 저도 그렇게 뭐 저 일단 어워즈 같은 걸 해봤지만 임영웅 씨는 어쨌든 정상에 선 탑스타여서 그런지 그렇죠. 몰라도 자신감이 넘치고 시사장에도 전혀 그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VIP 시사회에 초대할 정도면 이병헌 씨가 그래도 연예계 굉장히 오래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많고 사실 저는 이병헌 씨나 임영웅 씨나 두 사람 다 물론 이병헌 씨가 연예계 한참 선배지만 정상에 선 스타는 가수든 배우든 정점에서는 같은 레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에 선 스타는 신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정상에 올라가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VIP 시사회에 초대하는 건 좀 특별한 의미이기는 하죠, 서로에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물론 초대하지도 않지만 또 아무나 초대한다고 해서 또 가지도 않죠. 가는 것도 그것도 골라서 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이 닿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병헌 씨가 이제 아내 이민정 씨를 초대했잖아요. 네. 이렇듯이 그런 어떤 관계 아니면 과거의 어떤 작품에서 둘이서 남녀 주인공을 맡아서 네. 특별한 어떤 응원을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들과의 같은 만남이고 교감이지. 네. 물론 말 그대로 VIP잖아요 시사회가. 과거 인터뷰를 보면 임영웅 씨가 그 이병헌 씨 꽤 팬이었던 것 같아요. 광해 연기를 자기가 따라해본 적이 있다. 네. 사극톤으로 하는데 그 읽어보는 대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병헌 씨를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가 예전부터 좋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광해로 나온 이병헌 씨 또 코믹한 장면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에 서면 다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면 연기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가수가 연기까지 그게 아니라 대본을 주면 몇 번 연습하면 얼마나 그런 간지가 나옵니다. 뭐 떨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오, 맞아요. 저 공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네네. 거기 있는 영웅시대 팬들이 얼마나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무대가 날라다녀요. 그렇죠. 진짜. 임영웅 씨 같은 나훈아 씨 같은 이런 적어도 지금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티켓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되는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공연을 보통 1년에 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백을 갖거나 1년간 아니면 뭐 최소 6개월 공백을 갖거나 아니면 길게는 2년 공백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공백을 갖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무궁무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임영웅 씨가 그 공식 유튜브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내부자들한테 이병헌 씨가 이렇게 가짜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돌리는 걸 본인이 자기 손 가지고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광해하고 내부자들만 대본을 구해달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임영웅 씨가 이병헌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임영웅 씨 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네. 나중에 제가 연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노희경 작가도 여기 VIP 시사에 오시고 네. 이병헌 씨도 뭐 주연 배우니까 당연히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임영웅 가수도 함께 했으니까 네. 어쩌면 좋은 뭔가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번 OST가
공식 OST는 아니기는 했지만 네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우리들 블루스가. 사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임영웅 씨가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네. 드라마 제목과 똑같죠. 네. 임영웅의 어떤 팬심이 드라마에 시청률 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이 OST를 또 듣고 네. 이 드라마 스토리하고요. 이 보면 줄거리가 네. 사실은 뭐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절정에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잔잔한 옴니버스 드라마인데 가사를 보면요 뭐 잊지는 말아요. 알죠?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이런 가사로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만으로도 굉장히 드라마를 보는 분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다. 드라마가 OST로 잘 깔리면 아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VIP 시사회에 임영웅 씨와 함께 초대된 분들이 굉장히 쟁쟁한데 특히나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 정우성 씨가 네.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충무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충무로라고 그러는데 네. 스크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정우성, 이정재 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병헌, 송강호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특급 반열에 오르는 분들이 물론 많지만 이정재, 정우성은 또 두 사람 친구 사이고 같은 소속사이고 같은 길을 걷고 또 있습니다. 요즘 화제되고 있는 이 두 네. 분의 토론토 국제영화제 나란히 두 사람이 감독으로 데뷔해서 작품을 각각 하나씩 들고 똑같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카 엄청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정재 씨는 헌트 때문에 네. 초대가 된 거고. 정우성 씨는 보호자란 영화죠. 네. 그래서 나란히 초대가 돼서 감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이제 이번 감독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두 사람 다 각자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아서 네. 이정재 씨는 각본, 연출, 주인공 1인 3역을 맡았고 정우성 씨도 뭐 연출, 감독을 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주인공을 맡았으니까 1인 2역을 해서 각자 이제 감독으로 초대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올해가 47년이지만 가벼운 영화제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대륙, 그러니까 특히 북미에서는 최고 영화제고요. 우리가 흔히 칸, 네. 베니스, 네. 그다음에 베를린 영화제 3대 영화제라고 그러는데 이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4대 영화제 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3대 영화제는 전부 유럽이고 네. 토론토는 캐나다니까 북미에서 유일하게 하나, 물론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가 굉장히 많은데 으뜸으로 꼽히는 영화제입니다. 권위가 있는 영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정재 씨의 헌트는 사실 지난번 칸에서도 소개가 됐고 네. 오픈작으로 해서 막 박수가 나오고 맞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정우성 씨의 보호자는 또 어떤 영화인지 두 영화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헌트는 안기부 내에서 어떤 암살 조직과 관련돼서 그 정우성 씨하고 참 같이 출연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헌트에서는 주인공이 이정재, 정우성 씨가 같이 주인공이 맞서는 주인공인데 암살 작전과 맞물리는 첩보 액션이에요. 네. 뭐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를 알 거고요. 보호자는 이제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10년간 깜빵살을 하고 뭐 악의 소굴이 활동을 했겠죠.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조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주인공 정우성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되게 이제 그런 조직에서는 못 벗어나게 하잖아요. 나오면 다시 그 그렇죠. 조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서 평범하게 나는 살고 싶은 이런 어떤 싸움, 자기와의 싸움, 조직과의 싸움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도 역시 액션 영화입니다. 자, 역시 국제영화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오늘 강일홍 국장님 팩트쇼 너무 재밌었어 하면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뉴스, 저희처럼 팩트를 확인한 뉴스를 더 많은 분들한테 퍼질 수가 있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웅님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